네, 녹화가 잘 되는 것 같고 화면 공유를 네, 공유 되나요? 예, 공유 문제 없습니까? 예. 수업 중에는 뭐 이렇게 웬만하면 카메라는 켜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출석 체크를 따로 안 하니까 그러니까 뭐 녹화하는 걸 보겠다는 학생들은 굳이 안 와도 돼요. 굳이. 예. 그러니까 화면을 끄고 있으면 오히려 제가 좀 불편하니까 켜주시면 좋겠어요. 자, 진도를 나가야죠. 오늘 또 할 게 많습니다. 오늘 렉처 노트 8번을 이제 오늘 하는 게 목표고요. 거기 잠깐만요. 네, 8번을 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뭘 했는지를 보면은 이래요. 그러니까 먼저 이 과목이 신호 및 시스템이라는 과목인데 신호는 수없이 많은 신호가 있지만 continuous time 신호, discrete time signal 이렇게 두 개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진다고 했어요. 특히 이제 스칼라 밸류드인 continuous time, discrete time signal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시스템은 그러한 시그널들을 서로 낼 수 있는 그러니까 네 가지 조합이 있는 거죠. 시스템인데 특히 이제 continuous time, continuous time, discrete time, discrete time 이렇게 인풋 아웃풋이 같은 집합으로부터 오는 것을 각각 continuous time system, discrete time system이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이제 분류를 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linearity와 time invariance를 어, 선택을 해서 continuous time, linear time invariant system, 그 다음에 discrete time, LTI system 이렇게 두 시스템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타임 도메인 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였죠? impulse response라는 것이 LTI 시스템들을 캐릭터라이즈 한다, completely characterize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impulse response만 봐가지고는 그 에코 마이크로폰 이런 것처럼 이제 매우 단순한 인풋 아웃풋 릴레이션을 갖는 그런 시스템 말고는 이해를 하거나 또는 어떤 시스템이 주어졌을 때 분석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할까 하다가 우리가 선형대수학 시간에 배운 이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였죠. 그때는 우리는 아이겐 펑션이고 이 관계를 잘 이용하면 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된 거예요. 참고로 이 아이겐 밸류, 아이겐 펑션은 리니어 시스템,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이 같은 셋으로부터 오는 모든 리니어 시스템에 대해서 이런 개념을 생각할 수 있는데 특별히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에서는 좋은 게 뭐였죠? 모든 LTI 시스템의 후보가 될 수 있는 어떤 굉장히 원초적인 어떤 펑션이 있었어요. 그게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이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continuous time에서는 그게 e to the st 꼴이었고 discrete time에서는 z to the n 꼴이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셋이 크니까 어때요? 우리가 셋을 줄였죠. 셋 사이즈를 줄이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기니까 물론 이제 잘 줄일 때 얘기죠. 그래서 했던 게 뭐냐면 S를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로 놓고 이미지너리 파트만 킵했어요. 리얼은 일단 버리고 왜냐면 그거는 발산하든가 뭐 이럴 수가 있으니까 플러스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Z to the n도 마찬가지예요. Z를 R times E to the J 오메가 그러니까 매그니튜드 그 다음에 E to the J 페이즈 앵글 이렇게 놓은 다음에 또 발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R을 1로 잡았죠.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그 아이겐 펑션들은 어때요? 주기 함수일 수 있죠. 물론 디스크리트 타임일 때는 오메가가 2파이 나누기 어떤 정수 곱하기 또 정수니까 2파이의 유리수 배일 때만 주기 함수긴 하지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사를 점점 축소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많은 경우에는 안 좋은 일이 생기죠. 너무 트리비얼한 리절트가 나오는데 다행스럽게도 too good to be true라고 하는데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too good to be true 이런 표현이 있죠. 사실이기에는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런 수식어가 가능한 일들은 뭐예요? 틀렸거나 착각을 해서 틀렸거나 아니면 이거 나를 졸업시켜주는 그런 일들이에요. 알겠어요? 박사학위를 쓰게 해준다든가. 네. 그러니까 뭐냐면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물론 아닐 것 같은데 된다고 주장했는데 찾아보니까 안 되는 게 많죠. 예를 들면 연구기관 이런 거. too good to be true죠. 그렇죠? 연구기관만 되면 우리가 무슨 원자력이니 태양광이니 치고받고 싸울 이유가 없죠. 재생에너지 뭐 필요 없죠. 하나 맞는 다음에 계속 돌리면 되니까.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too good to be true인데 꽝인 거죠. 꽝인 거.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슬픈 얼굴을 그려놓읍시다. 그 다음에 too good to be true인데 좋은 거. 이게 지금 우리가 봤던 거예요. 뭐냐면 셋을 자꾸 줄였는데도 물론 잘 줄였죠. 우리가 사실 답을 알고 있으니까 잘 줄였더니 후리에 시리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LTI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 필터라는 개념을 말할 수 있게 됐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어떤 인풋이 컴플렉스 시누소이달 펑션들의 웨이티드 썸으로 주어졌을 때 이 시스템의 그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보면 이게 로 패스인지 밴드 패스인지 하이 패스인지 나치 필터인지 이런 걸 쉽게 알 수 있게 됐어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제가 마르코니 얘기를 했었죠. 마르코니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통신 전공자로서 아마 제 생각에 앞으로도 아무도 못 받아야 할 텐데 그렇죠? 그래야 제가 노벨상 못 받는 거에 대해서 우리 재단이 뭐라고 안 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어쨌거나 제발 그가 처음이자 마지막이길 바래요. 통신 전공자로서 받는. 근데 어쨌거나 이 사람이 했던 굉장히 위대한 발명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밴드 패스 필터를 잘 이용해서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뭐 스테이션 두 개, 이쪽 두 개 간에 통신하고 싶은 그 주파수와 저쪽 두 개 간의 스테이션이 통신하고 싶은 주파수를 분리해 낼 수 있는 그런 특허를 냈어요. 그 실제로 상용화했고 그게 뭐 제가 알기로는 영국 특허 뭐 777번째 특허든가 뭐 일부러 번호를 맞춘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마르코니가 엄청나게 유명해졌죠. 우리는 마르코니 시대 그러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1900년대 초반 있잖아요. 그때는 소위 말하는 실리콘밸리에 해당하는 게 영국에 있었어요. 돈이 있었고 그렇잖아요. 금융의 중심이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펀딩을 받아서 마르코니가 정말 엄청난 연구를 한 거죠. 이탈리아에서는 별로 관심을 못 받았어요. 뭐 얘기했는데 뭐저 듣보잡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마르코니가 학력도 별로 없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영국에 왔더니 뭐 벤처 캐피탈 정말 하는 사람은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느냐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나중에 사업을 하고 싶으면 괜히 국내에서 이렇게 아들, 손자, 며느리 돈까지 끌어와가지고 하다가 망한 다음에 막 하지 말고 미국에서는 여러분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물론 이제 돈을 받기는 한국이랑 미국이랑 다 어렵지만 여러분이 투자를 받아서 실패를 했을 때 그것 때문에 망해서 재기불능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벤처로 크게 성공한 회사들을 보니까 한 너댓 번 뭐 다 실패를 했더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더래요. 우리나라는 뭐 실패 횟수가 굉장히 적더래요. 성공한 사람들 보니까. 근데 그거 보면 뭐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한 번에 성공할 수 있게 해줍니까? 그게 아니죠, 그렇죠? 그 통계가 말하는 것은 뭐예요? 한국에서는 한 번 성공하면 재기불능이 되니까 그렇잖아요. 성공한 사람이 몇 번 실패했을 확률이 뭐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 사람들의 힘을 합쳐서 개개인이 할 수 없는 큰 일을 뭔가 해보고 싶다. 사업이죠, 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특히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한국이랑 일본은 아직도 뭐 금융 산업 전체가 척박해서 이렇게 뭐 벤처 하기 좋지 않아요. 예. 한국에서 벤처를 하려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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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어도 좋고 운이 좋거나 아니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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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어가 좋은 사기꾼이거나 사기꾼이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사기만 치다가 주주들 왕창 뭐 돈 뜯기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항상 목표를 이렇게 잡으세요. 예전에 조준호 교수 수업 들었는데 기억은 하나도 안 나고 했던 말은 계속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미국 가라. 특히 사업하려면 이런 얘기더라.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periodic signal input에 대해서 이제 주로 생각해 왔는데 그 답답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론을 좀 더 제너럴라이즈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셋을 좀 넓혀 보려고 해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요렇게 만들면 반드시 피리어딕 시그널은 아니죠. 여기 보면 제가 오메가 KT라고 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오메가 서브 K가 어떤 오메가 서브 제로의 K배들이 아닌 이상은 저게 주기함수는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 이제 더 이상 주기함수가 아닌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좀 더 큰 집합이 없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많은 continuous time 시그널들을 다룰 수 없겠느냐. 지금 보면 여기에 set of all continuous time signals라는 게 수학적인 집합이에요. 있는데 우리는 물론 엔지니어로서 관심 있는 시그널들만 잘 다루기만 해도 좋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런 꼴은 너무 작잖아요. 이런 집합은. 좀 더 큰 게 어떤 게 있겠느냐는 거예요. 큰 게. 그런데 이제 여러분 중에서 수학적인 센스가 좀 있는 학생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잠깐만.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어떤 시그널이 sum으로 나타나 있는 그런 걸 지금까지 생각했는데 이걸 확장하면은 예를 들면 sum을 아주 이건 countably infinite계죠. uncountably infinite계 한다면은 어떤 e to the j 일반적인 오메가 t에서 모든 오메가에 대해서 웨이트를 줘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uncountably infinite계를. 그래서 이쪽을 a 오메가 아니면 또 뭐 a sub 오메가라고 해도 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적분하는 꼴로 뭐 돼 있는 이런 거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 한 명쯤은 들었을 것 같아요. 한두 명은. 네. 그래서 요런 꼴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런 꼴의 시그널은 요런 꼴의 시그널을 포함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왜냐하면 여기 A 오메가에 뭐 디렉 델타 잘 쓰면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A 오브 오메가는 서메이션 K는 마이너스 S 무한대에서 무한대 오메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K 그냥 이거는 A 오브 디렉 델타로 할까요? 디렉 델타 오브 잠깐만요. AK에 디렉 델타 오브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K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얘 A 오메가를 여기 집어넣고 오메가에 대해서 적분하면 요 각각 오메가가 오메가 K일 때마다 오메가 자리에 오메가 K를 넣으니까 그렇죠? AK 남고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보기만 해도 벌써 요런 꼴들의 시그널 집합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제가 고쳐 쓰면 요런 꼴의 시그널 집합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메가에 대해서 적분해야 돼요. 맞아요? 네. 여기서 t의 함수여야 되잖아요. 이 시그널들은. 네. 그래서 이거 뭐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요 좀 더 큰 시그널 집합이 얼마나 큰지 좀 알고 싶어요. 상당히 크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배울 건 뭐냐면 저렇게 만든 시그널 집합이 우리 관심 있는 거의 모든 시그널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저 A 오메가가 별게 아니라 여기 사용하는 A 오메가가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퀄이 된다면 이게 이 본래 시그널의 푸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거예요. 물론 정확히 얘기하면 1 over 2파이의 푸리에 트랜스폼이에요.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대부분의 시그널에 대해서 주기함수가 아니어도 돼요. 이제 대부분의 시그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x of t라는 시그널을 1 over 2파이에 적분 x of j 오메가 ctft죠. 이건 배우긴 했어요. 그렇죠? 우리 그러니까 시스템일 때는 뭐라 그랬어요?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판스에 대해서는 저렇게 트랜스폼한 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프리퀀시 리스판스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런데 시그널에 대해서는 이렇게 트랜스폼한 것을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이라고 해요. 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핵심. 알겠죠? 네, 거의 대부분의 시그널에 대해서 저 이퀄리티가 성립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대부분의 시그널이 뭐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X of T가 우리 관심 있는 것들이 컴플렉스 시뉴소이달 시그널의 uncountably infinite sum 그러니까 사실은 적분이죠. e to the j 오메가의 무수히 많은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그냥 그대로 적용하면 되잖아요. 아웃풋은 어떻게 돼요? 아이겐밸류, 아이겐펑션 그거 쓰면 바로 나오고 우리 전에 배웠던 필터 개념도 그냥 그대로 적용이 되죠. 맞습니까? 그전에는 뭐 컴플렉스 시뉴소이달의 파이나이트 썸만 다루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접근법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시그널을 어떻게 하냐면 타임 리미티드 시그널로 먼저 한정을 해요. 이게 이제 대부분의 책들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과서도 타임 리미티드 시그널에 대해서 이것이 e to the j 오메가 t의 uncountably infinite sum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적분이죠. 잘 나타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나타난다면 그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이건데 이게 사실은 우리 그 고등학교 때 배운 구분 구적법을 쓰기 때문에 이해하기는 편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타임 리미티드, 즉 타임 축에서 어떤 파이나이트 인터벌 상에서만 넌제로일 수 있는 녀석들 말고는 좀 이게 내가 제대로 한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요걸 먼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를
이 식을 받아들이고 나면 그 다음에는 매우 쉬워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자주 나와요 앞으로. 자, 이걸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좌변에서 적분 변수가 t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t축에서 그려야 돼요. 이번에도 시험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있잖아요. 제가 뭐 t에 대한 적분인지 오메가에 대한 적분인지 이거 관심을 가지려고 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저 적분할 때 예를 들면 t축에서 그려야 되는데 오메가 축에서 그리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자, t축에서 그리면 얘는 뭐예요? 컴플렉스 시누소이달 시그널이죠. 그렇죠?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가 0이면 뭐예요? 0이면 상수죠. 0이면 상수인데 1로. 왜냐하면 e to the 제로니까. 이게 0이 아니면 그러니까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가 0이 아니면 어떻게 되죠? 0이 아니면 이렇게 리얼 파트도 빙글빙글 도는 사인 코사인으로, 이미지리 파트가 또 코사인으로 이렇게 도는 시그널이죠. 그릴 수는 없어요. 컴플렉스 시그널이니까. 네. 근데 이것을 적분을 해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이? 일단 제일 간단한 게 이게 0일 때죠. 오메가 이퀄 오메가 제로일 때. 1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뭐가 돼야 되죠? 무한대죠. 그렇죠? 그건 뭐 당연히 알고 있죠. 예. 그런데 이 우변을 보세요. 우변에서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가 제로이면, 즉 디렉 델타의 아규먼트가 제로면 이거 우리가 무한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2파이가 곱해져 있어요. 미치겠어요. 그런 면에서 좀 이상한데 뭐 무한대에 파이 곱하나 2파이 곱하나 무한대인 건 똑같은데 어쨌든 이걸 기억하세요.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이래요. 여러분이 기억하 이걸 좀 심플리파이 하면 적분 1 dt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오메가 제로를 오메가 제로를 0으로 둘까요? 예, 나중에 합시다. 지금 이거는 요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을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적분한 것은 오메가 도메인이에요. 알겠어요? 오메가 도메인에서는 2파이의 무한 디렉 델타처럼 된다는 거예요. 예, 무한대. 그래서 하여튼 요 이상한 식이긴 하지만 이걸 이용하면 타임 리미티드 시그널이 아니라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유도를 해봅시다.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 피리어딕하게 만들었지만 이렇게 생긴 시그널이 있다고 보세요. 예, 여기는 없어요. 예, 그러면 이 시그널은 타임 리미티드예요. 왜냐하면 t축의 파이나이트 구간, 인터벌 내에서만 넌제로 값을 가질 수 있죠. 1로 지금. 그다음 마이너스 t1에서 플러스 t1까지 가지는 거예요. 자, 이 시그널이 있는데 우리가 이 시그널을 목표가 뭐죠? 목표가 이것은 x 이꼬르 이렇게 e to the j 뭐 오메가 뭐 시기 t 이런 것들의 뭐 어떤 썸이든 적분이든 이렇게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게 뭐예요? 지금 알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건 푸리에 시리즈밖에 없죠. 그렇게 할 줄 아는 거는. 지금 두 번째 방법은 나중에 볼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푸리에가 실제로 디라이브 할 때 이렇게 했대요. 어떻게 했냐면은 얘를 periodic extension을 했어요. 이번 시험에도 비슷한 게 나왔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주기 캐피탈 T의 함수로 만들었어요. 요 스퀘어 웨이브를 periodic 스퀘어 웨이브로 먼저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그렇게 하면 이제 periodic 스퀘어 웨이브로 만들고 나면 어떻게 돼요? 푸리에 시리즈가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저 캐피탈 T를 T1이 아니라 캐피탈 T를 무한대로 보내는 거예요. 그 무한대로 보내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운 구분 구적법이 쓰여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예쁜 적분꼴로 바뀌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이제 요 캐피탈 T인 주기 함수로 바꾸면 그때 K번째 푸리에 시리즈 코에피션트는 어떻게 되죠? K번째는 지난번에 했죠, 사실. 이렇게 2 sin K 오메가 제로, 참고로 오메가 제로는 이 T와 관련되는 거예요. 2파이 오버 캐피탈 T죠. 예. 그 다음에 K 오메가 제로 T 이렇게 됐어요. K번째 코에피션트가.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AK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먼저 이 주기적으로 뭐 이렇게 쓸까요? 잠깐만요. 여기 노테이션이 어떻게 됐나 볼게요. 네, 틸더를 썼죠. 틸더. 그렇죠.
x tilde예요. x tilde of t는 어떻게 돼요? summation k over 그 over k죠. 그 다음에 ak e to the j k 오메가 제로 t 이렇게 쓴 다음에 요 ak를 집어넣고 오메가 제로에 2파이 오버 t를 넣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캐피탈 T를 무한대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했던 건데 T를 점점 키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T1의 4배일 때 캐피탈 T가 이건 8배일 때 16배일 때 이거 했어요 지난번에. 그래서 AK가 요 경우 AK, 요 경우 AK, 요 경우 AK가 사실은 다른 AK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시그널을 위한 A1과 두 번째 피리어딕 시그널을 위한 A sub 1, 세 번째 시그널을 위한 푸리에 시리즈 코에피션트 A sub 1은 다 다른 의미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곱해지는 컴플렉스 시뉴소이달 펑션이 다른 주파수를 가지잖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것을 여기서 이 오메가 제로 뭐 잘못됐나요? 오메가 제로 축으로 그려봤어요. 오메가 제로 축으로.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요 싱크 펄스 같이 되어 있는 요 녀석의 요 제로에서 이밸류에이트 한 게 A0가 되고 여기서 샘플한 게 요 A1 이 경우에 여기서 샘플한 게 A2, 3, 4, 5, 6, 7 이렇게 가고 8배일 때는 여기서 샘플한 게 A0, 여기서 샘플한 게 1, 2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6배일 때는 점점 더 촘촘하게 샘플링을 하고 그럼 이걸 굉장히 멀리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멀리 가면 이 슬라이드에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T를 무지 큰 걸 잡으면 어때요? 거의 모든 오메가의 거의 모든 주파수 성분이 내 시그널 X of T를 나타내는데 다 필요하다 이거죠. 자, 다시 보세요. 주기가 요런 조건을 만족할 때는 지금 요 주파수에 해당하는 시뉴소이드 엑스포넨셜 그러니까 컴플렉스 시뉴소이달 펑션들만 필요하죠. 여기 할 때는 좀 더 많이 필요하죠. 여기 할 때는 더 많이 필요한데 내가 무한대로 보내면 이 슬라이드가 말하는 것은 모든 e to the j 오메가 t의 모든 오메가가 다 필요할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이게 핵심이에요. 이 슬라이드에서는. 그런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에서 뭐 하냐면 이제 저 스퀘어 펄스 말고도 일반적인 요 타임 리미티드 여전히 타임 리미티드로 접근하고 있어요. X of T에 대해서 어떤 캐피탈 T 주기로 먼저 잡은 다음에 그래서 푸리에 시리즈로 나타내고 이번엔 정말 T를 무한대로 보내면서 구분 구조법을 쓸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건 주기가 이제 주기 캐피탈 T인 시그널이에요. 피리어딕 익스텐션을 해서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나타나죠. 뭐 우리 계속 봤어요. 지난 시간까지 시험도 대비했고 그러면 이 AK라는 것이 무엇이냐? AK라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한 주기 동안에 맞습니까? 한 주기 동안에 이 타임 리미티드 시그널을 날에다가 어때요? K번째 컴플렉스 시뉴소이달과 내적하는 건데 내적할 때는 우리 어떻게 하죠? 컨주게이션 해서 내적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붙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적분한 다음에 한 주기로 나눠줬어요. 그래서 여기 1 over t가 있고 x 틸더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는 거예요. 헷갈리니까 다시요. k번째 코에피션트에 먼저 1 over t가 있고 틸더가 있어야죠. 마이너스 k고. 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궁극적으로는 뭘 쓰고 싶어요? x of t의 뭔가를 쓰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딱 보니까 요 적분 구간 동안은 그 주기함수와 요 위에 그림을 보세요. 이 구간 동안은 x of t와 x tilde of t가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 적분 구간 동안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틸더를 날려버려요. x of t로 바꿨어요. 적분 구간은 그대로 두고.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요 적분은 굳이 요 적분 구간을 플러스 마이너스 캐피탈 T 오버 2로 안 둬도 돼요. 그래서 이번엔 또 이렇게 바꿔요. 그러고 나서 다시 보는 거예요. 보세요. K번째 코에피션트는 요거예요. 얘기를 해요. 일반적인 시그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은 주어진 피리어딕이 아닌 타임 리미티드 시그널이 있는데
그거를 periodic extension을 해가지고 그 periodic extended 된 시그널의 즉 periodic 시그널의 k번째 코에피션트를 본래 periodic 시그널이 아닌 녀석의 뭔가로 나타냈더니 딱 봤더니 1 over t에 이게 뭐죠? 이게 이 시그널의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의 k 오메가 제로에서 이벨리에이트 한 거예요. 요렇게 보세요. 1 over t에 요거잖아요. 맞습니까? 아, h가 아니죠. x죠.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도 시스템 프리퀀시 리스판스에 익숙해 있어요. 네. 자, 요렇게 되죠. 그래서 일단 AK 자리에는 이제 요 썸에서 AK 자리에는 X의 CTFT를 집어넣을 거예요. 잘 기억을 하세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을 보세요. 이 녀석을. 자, 요게 AK잖아요. 그 다음에 e to the jk 오메가 제로 t고, 그래서 오메가 제로는 2파이 오버 t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잘 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여기 위에다가 2파이를 앞에다 곱하고 나눠줘요. 여기다 2파이 곱해주고 1 over 2파이로 나눠주면 여기 1 over 2파이 나오고, 잘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적힐 수 있어요. 1 over 2파이의 sum, 그 다음에 2파이 over t가 있죠. 2파이 over t, 그 다음에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을 k 오메가 제로에서 이벨리에이트 한 거. 오메가 제로는 2파이 over 캐피탈 t죠. 그 다음에 컴플렉스 시누소이달 펑션인데 오메가 제로를 다시 t분의 2파이 t로 나눴어요. 자, 이 적분은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했어요. 구분 구적법 할 때 이것이 t가 무한대로 갈 때 어떤 적분으로 써야 되는지 배웠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델타를 2파이 오버 t로 놓아요. 그럼 얘는 상수, 얘는 그럼 델타가 되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x의 jk 델타죠. 여기처럼. 그 다음에 이거는 e to the jk 델타 t고, 그 다음에 델타예요. 그래서 얘는 d 오메가로 갈 거고, 1 over 2파이는 그대로 있고, 그래서 1 over 2파이의 d 오메가고, 썸은 적분으로 바뀌고, xjk 델타는 오메가 축에서 이게 델타 하면서 k가 1, 2 이렇게 쭉 가니까 이거 오메가네. 그래서 오메가, 여기도 요게 오메가 하고 나서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무한대로 보내고 나면 x of t와 같잖아요. x of t가 1 over 2파이의 x 캐피탈 X of j 오메가, 즉 Fourier transform e to the j 오메가 t d 오메가가 된 거예요. 보세요. 이게 left hand side라고 하면 이건 t의 함수죠. 이건 right hand side라고 하면 무엇의 함수? 오메가에 대해서는 적분했으니까 더 이상 오메가의 함수는 아니죠. t만의 함수가 되죠. 알겠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가 어떤 결론을 이끌어냈어요? 바로 요거죠. 만약에 우리한테 타임 리미티드 시그널,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 x of t가 주어졌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일단 요게 정의죠. 이게 뭐예요?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지난번에는 이게 x가 어떤 LTI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판스여서 저걸 프리퀀시 리스판스라고 불렀던 거고, 예,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존재한다고 일단 가정합시다. 그랬을 때 x of t, 타임 리미티드 시그널을 어떻게 나타내질 수 있냐면은 e to the j 오메가들의 uncountably infinite sum이에요. 또는 적분이에요. 이 코에피션트가 뭘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오메가 주파수를 가지는 성분의 코에피션트가 그 시그널의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이것은 마치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그 뉴턴 실험 있었죠? 프리즘. 뉴턴이 그때는 뭐예요? 뭐 코비드 19이 아니고 뭐 흑사병 뭐 1600 몇 년 뭐 이런 거가 왔을 때 어때요? 학교가 문을 닫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집에 가가지고 고향에 가가지고 뭐 사과나무 밑에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했어요? 이 광학 실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프리즘을 통과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뭐 휘어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백색 광이었는데 이게 화이트였는데 놀랍게도 이렇게 휘어지는데 이게 이쪽이 잠깐만요. 이쪽이 빨강이었나요? 기억이 안 나요. 제 위가 빨강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화이트 시그널 x of t는
우리가 스펙트럼 분석을 하면 요게 xj 오메가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지는데 사실은 얘가 xj 오메가에 e to the j 오메가 t d 오메가야 1 over 2파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참고로 이 광학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 프리즘이 푸리에 트랜스포머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중에서 이제 여러분은 뭐 레이저라든가 광학하면은 물리학과에서 하는 걸로 알겠지만 실제로 전자전기공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예요. 우리 과에도 이 레이저를 이용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한혜옥 박사님 있고 그다음에 또 한혜옥 박사님은 이제 광학이고 그다음에 고주파 반도체 뭐 관련된 이런 거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제 레이저가 많이 쓰이는 게 그러니까 레이저는 어때요? 굉장히 밝으니까 여러분도 해봤지만 핸드폰 이렇게 뭐예요? 손에다 대보고 이렇게 보면은 뭐 안이 보이는 것 같잖아요. 레이저로 하면은 이렇게 좀 뚫고 들어가서 실제로는 찢지 않고도 내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보면 뭐 바이오 센서들 이런 거 보면 레이저를 가지고 펄스 재고 뭐 혈류 속도 재고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광학이 매우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요즘 이 레이저가 왜 중요하죠? 자율주행 자동차 할 때 뭘 써요? 지금은 카메라와 그 테슬라 자동차는 카메라와 레이더만 쓰잖아요. 라디오 웨이브로. 근데 이제 그 구글 웨이모인가요? 뭐 그런 거 보면 하이모가 아니라 웨이모인가요? 그거 보면 어때요? 라이다가 달려 있죠. 레이저로 하는 거예요. 레이저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더 싸게 만들까? 왜냐면 지금 라이다가 뭐 웬만한 경차 가격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격을 다운시키면 뭐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광학 쪽이 매우 중요해요. 하여튼 어쨌거나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이 광학에서는 이게 푸리의 트랜스포머예요. 중에. 예. 그다음에 또 뭐 빛도 이제 합성을 할 수 있죠. 뭐 거울 이런 거 쓰고 렌즈 쓰고 해서 다 합성을 할 수 있죠. 일단 굉장히 흥미로워요. 자, 그러면 이거 두 개와 관련된 이름이 어디서 보던 이름들이네요. 그렇죠? Synthesis Equation, Analysis Equation. 이거 어디서 했어요? Continuous Time, Fourier Series 할 때 했었죠. X of t가 periodic signal이에요. 뭐 다 존재하고 뭐 이런 건 가정합시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X of t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Summation, 여기는 integration이죠. Summation이고 어떤 AK, 여기는 Fourier transform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e to the j k 오메가 0t 그 다음에 여기서 오메가 0는 우리가 2파이 오버 t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ak는 즉 요 녀석은 여기는 요 녀석은 이거다 하듯이 ak는 어떻게 됐다? 1 오버 t의 적분 한 주기 적분이죠. x 오브 t의 e to the 마이너스 j 오메가 k 오메가 0t k 오메가 0t dt 자 이렇게 되죠. 어때요? 위에 거는 뭐라고 불렀죠? 이거 synthesis equation이라고 불렀잖아요. 밑에 건 뭐라고 불렀어요? analysis equation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차이는 뭐예요? synthesis equation이 countably infinite sum이다가 이제 uncountably infinite sum, 즉 적분이 된 거예요. 밑에는 어떻게 됐었죠? 한 주기 동안의 적분이었는데 이제 주기함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체 주기 적분이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상당히 유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프리퀀시 리스판스와 관련해서 한번 볼까요? 우리 요 그림은 뭐 여러 번 봤었죠. 이 그림은 뭐예요? LTI 시스템이 있고 프리퀀시 리스판스가 캐피탈 H 오브 J 오메가예요. 즉 임펄스 리스판스의 컨티뉴어스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이 캐피탈 H 오브 J 오메가란 얘기예요. 그랬을 때 e to the J 오메가 t가 들어가면 뭐가 나온다고요? 이번에도 제가 5번 문제에서 냈었잖아요. 계산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예, 컨볼루션이잖아요. 예, H of T와 e to the j 오메가 t 어떤 오메가 0t의 컨볼루션은 e to the j 오메가 0t가 반드시 나오고 여기에 j 오메가 0가 붙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 거의 증명할 필요도 없는데 굳이 증명해 보라고 했었어요. 5번 문제에서.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 인풋이 요렇게 되면 d 오메가죠. 조심해야 돼요. t의 함수해야 되니까 인풋이 요렇게 되면 1 over 2파이도 넣읍시다. 다시 쓸게요. 인풋이 1 over 2파이의 적분
x j 오메가 e to the j 오메가 t d 오메가라면 이제 출력은 어떻게 돼야 돼요? 요 녀석 자리에다가 요것만 넣으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1 over 2파이는 그대로 있고 적분 x j 오메가도 그대로 있고 h j 오메가가 붙고 e to the j 오메가 t d 오메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입력의 오메가 프리퀀시가 오메가인 성분이 크기가 들어갈 때는 캐피탈 X밖에 없었는데 나올 때는 캐피탈 H도 곱해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페스 필터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로페스 필터면 오메가가 작은 값에서만 상당히 큰 값을 주니까 시그널 본래 시그널의 높은 프리퀀시는 다 없어지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난 시험 말고 그 시험 날짜 말고 그 전 클래스 미팅에서 했던 로우 패스, 밴드 패스, 하이 패스, 나치 이런 개념이 그대로 그냥 적용되는 거예요. 디스크리트 타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주의할 건 뭐라고요? 디스크리트 타임에서는 지난번에 뭐 시험에 낼 것처럼 해놓고 안 내서 허탈한 학생들도 있었겠죠. 예. 2파이가 가장 높은 게 아니라 파이가 하이스트 프리퀀시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한 주기라고 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 디스크리트 타임일 때는 어떻다고요? 디스크리트 타임일 때는 요 프리퀀시 리스판스도 periodic with period 2파이고 하이스트 프리퀀시는 플러스 마스 파이에 2파이 k 더해진 것들이고 그렇죠? 제로에 플러스 마이너스 2파이 k 더해진 것들은 로이스트 프리퀀시 DC들인 거죠. 반드시 기억을 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대충 얘기했어요. 그렇죠? 대충 첫 번째 뭐였어요? 이 synthesis equation을 설명하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죠 이미. 예, 푸리에 트랜스폼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거 존재해요 항상? 그렇지 않잖아요. 예. 적분은 언제나 존재하는 게 아니죠. 함수의 적분은.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충 얘기한 거예요. 대충. 제가 finite 인터벌에서 정의된 함수 가지고 그냥 대충 설명한 거예요. 예. 근데 해놓고 보니까 뭐 그럴듯 하잖아요. 예. 그런데 엄밀하게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엄밀하게는. 아까 제가 요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서 유용한 집합 얘기를 했어요. 어디 갔나요? 예. 그러니까 어떤 시그널들의 집합인데 요런 꼴로 나타내 주면 좋겠어요. 요런 꼴로. 맞아요? 기억납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 예. 그러니까 e to the j 오메가 t들의 서로 다른 오메가로 바꾸면서 uncountably infinite sum, 즉 적분으로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코에피션트를 어떤 함수 오메가의 함수 a 오메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시그널들의 집합을 내가 completely characterize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조건 하에서는 거기 그 집합 안에 있는 모든 시그널은 아무거나 뽑아와도 저런 꼴로 나타낼 수 있다. 즉 A 오메가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죠. 이런 거 알고 싶은데 제가 뭐라 그랬죠? 제가 이걸 혼자서 막 아무도 잘 안 가르쳐 주길래 궁금은 한데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아주 궁금했어요. 결국은 이게 아무도 찾아내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었죠. 아무도 찾아내지 못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했어요? 작은 집합들, 부분 집합들, 저 집합의 부분 집합들이 알려져 있다고 했어요. 제가. 예. 그래서 뭐 이 얘기는 어디서 들은 얘기랑 비슷하죠. 푸리에 시리즈 할 때랑도 비슷하지 않아요? discrete time periodic signal에서는 모든 discrete time periodic signal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었어요? 그 finite sum of complex sinusoidal functions with the same period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죠. 근데 continuous time에서는 그런 집합 존재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당장 컨버전스 이슈가 있고 컨버지 할 때도 뭐예요? 뭐 almost every year 컨버전스가 있고 every year 컨버전스가 있고 뭐 이런 말들 막 제가 했잖아요. 예, 여러분이 어널리시스 과목을 들으면 알게 되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둥수리뭉실하게 넘어가요. 책은. 근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요 그림을 보세요. 요 슬라이드가 설명이 좀 이상해서. 자, 그 전에 우리가 finite interval, 그러니까 periodic signal일 때는 L1과 L2의 그 포함 관계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absolutely integrable 한 주기 동안에 absolutely integrable 한 집합이 제일 바깥에 있고 그 안에 square integrable 한 게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디리클레 컨디션을 만족하는 게 이렇게 되고 뭐 교집합이 어쩌고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인터벌이 일정하지 않고 그때는 제가 뭐 0t 이렇게 썼나요? 근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인 거는 그냥 요 괄호에서 r이라고 써요. 이렇게 r. 알겠어요? 표기법은 똑같아요. L1은 이 r의 그러니까 리얼 넘버죠. 모든 리얼 넘버에서 적분했을 때, 그러니까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했을 때 absolutely 인티그러블한 시그널들의 집합이 여기 있고, 이거는 스퀘어 인티그러블이에요. 네. 그렇게 하면 이 두 개는 일반적으로 포함 관계가 없어요. 알겠어요? 교집합은 물론 존재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이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후리에 시리즈, 후리에 트랜스폼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데, 조금 더 엄밀하게 들어가면 이 후리에 플랜처럴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왜 후리에 시리즈 할 때도 이렇게 K를 높은 주파수들은 잘라 버리고, 그렇죠? 트렁케이션 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높은 주파수 더할 때 어때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씩 점점 이렇게 두 개씩 더하는 그런 거 생각했잖아요. 마찬가지로 후리에 트랜스폼 할 때도 낮은 주파수부터 시메트리컬하게 이렇게 높은 주파수로 쭉 이렇게 우리의 관심사를 넓혀 간다고 할 때, 후리에 트랜스폼보다 좀 더 존재를 잘하는 후리에 플랜처럴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얘가 좋은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x of t가 여기 스퀘어 인티그러블이라고 했는데, 스퀘어 인티그러블 하잖아요. 그러니까 즉 요게 finite 하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 후리에 플랜처럴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뭐 b of 뭐 오메가라고 할까요? 그럼 얘도 스퀘어 인티그러블 해요.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제일 좋은 집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퀘어 인티그러블한 집합이에요. 스퀘어 인티그러블한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들의 집합. 예.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요 b 오브 오메가가 아까처럼 오메가를 이렇게 쭉 늘리잖아요. 이 적분에서 그러니까 여기를 어떤 오메가 제로 한 다음에 리미트 뭐 오메가 제로를 무한대로 보내는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요 안에 들어가는 녀석이 후리에 트랜스폼으로 수렴해요. 1 over 2파이의 후리에 트랜스폼으로 수렴해요. 만약 존재한다면. 그러니까 그 어떤 펑션인데 그 후리에 트랜스폼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네, 하여튼 뭐 그런 좋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은 항상 앞으로 제일 좋은 건 스퀘어 인티그러블한 시그널들의 집합이다. 여기서는 적당히 어프락시메이션 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스퀘어 인티그러블 하다는 건 뭐예요? 파이나이트 에너지죠. 일렉트리컬 시그널로 하면 파이나이트 에너지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이게 파이나이트 에너지 시그널즈의 집합이 매우 좋은 집합이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L1인데, L1이 좋은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x of t가 있잖아요. 그러면 x of j 오메가는 어떻게 되죠? 아까 정의가 x of t에 어떤 성분을 뽑아내고 싶어요? j 오메가 t 성분을 뽑아내고 싶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적분한 거잖아요. 맞아요? 컨주게이션 하면 음수고, 이것이 여기다 이렇게 씌워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적분 이론에서 어떻게 되냐면 얘가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고 나면 뭐예요? 만약에 얘가 absolutely 인티그러블 하면 후리에 트랜스폼이 항상 존재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집합은 좋은 게 뭐냐면 L1 집합은 x of j 오메가가 모든 오메가에 대해서 다 존재해요. 근데 나쁜 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존재한다고 해서 이 L1 집합 안에 있는 녀석은 컨티뉴어스 타임 후리에 트랜스폼은 존재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컨티뉴어스 타임 후리에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항상 다시 합성해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거죠. x of t가 있는데 여러분이 후리에 트랜스폼을 해서 저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갔어요. 근데 못 돌아오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데 이 후리에 플랜처럴 트랜스폼은 어차피 어프락시메이션이라서 스퀘어 인티그러블 하면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날아갈 수 있어요. 그래 갔을 때 후리에 트랜스폼 비슷한 녀석이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그 다음에 항상 또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L2이면서 L1인 게 사실은 굉장히 좋거든요. 요 집합들. 그런데 저것도 디리클레 컨디션까지 만족할 때보다는 안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 색칠한 부분이 뭐냐면 이 2, 3가 여러분이 아는 디리클레 컨디션의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이에요. 뭐였죠? 파이나이트 인터벌을 딱 봤을 때 finite number of maxima and minima.
그 다음에 딱 봤을 때 finite jump discontinuities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 요 세 집합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만 얘기해요. 이 책에서는 여기만 요 세 개의 공통점.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보세요. 처음에 finite energy, 그 다음에 Dirichlet condition including 했는데 Dirichlet condition은 두 개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있죠. 그렇죠? 예, absolutely integrable 이런 게 있었죠.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including은 이상한 건데 1이겠죠. 그렇죠? 예, 1이고. 그래서 얘 두 개를 다 만족하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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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프로퍼티를 가져요. 여기도 있잖아요. 거꾸로 보냈더니 또 discontinuous한 포인트에 중점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자세한 것은 여러분이 궁금하다면 해석학 듣고 이렇게 하면 알 수 있는데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안 하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내가 엔지니어로서 수학적인 도구를 가져오는데 이 도구가 너무 엄밀하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관심 없는 이상한 시그널들, 이게 병적인 함수라고 해서 여러분 수학 시간에 아마 이 단어 봤을 거예요. pathological, 병적인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 뭐 의학 용어인지는 모르겠는데 수학에서 많이 써요. 이상한, 그러니까 뭐 관심 없는데 뭐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하면 만들어낼 수 있는 함수 이런 뜻이에요. pathological functions는 사실 의미 없어요, 우리한테. 사실 우리는 어느 정도의 어프락시메이션을 하고 있냐면 우리는 전류마저도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로 미분 가능한 시그널로 어프락시메이션 하고 있잖아요.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양자역학을 도입하지 않고 그냥 전자의 발견까지만 하면 어때요? 전류라는 것은 디렉 델타들로 돼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한 지점에서 전자 하나 지나갈 때마다 펄스가 나올 거 아니에요. 임펄스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전자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스테어웨이처럼 이렇게 스텝처럼 돼 있는 뭐 그런 전류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시 말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전류로 하면 어때요? 스텝으로 예, 스텝 아니죠. 전하량이 스텝이고 그렇죠. 전하량이 스텝이고 스텝들이죠.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지나간 총 전하량이 그걸 미분한 게 전류니까 사실은 임펄스들이죠. 계속 폭은 막 좁고 넓고 이렇게 되지만 높이는 똑같죠. 왜냐하면 전자 하나의 전하량이 퀀타이즈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렇게 전하량 지나간 전하량 적분한 거를 맞아요. 이렇게 스텝들로 안 보고 스무드한 커브로 본 다음에 그걸 미분한 것을 또 스무드한 커브로 보고 전류 또 미분하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특히 제어하다 보면 미분 뭐 7번씩 하는 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분 가능한 함수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심각하게 이 집합 관계 있잖아요. 제가 오래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의혹을 없애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들이파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수학과 학생들을 한번 파보세요. 근데 아마 하모닉 어널리시스 들어가면 아마 저보다 더 엄밀하게 배울 거예요. 아, 옛날에 조준호 교수가 얘기한 건 전부 화이트 라이였어. 뭐 이 정도일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반드시 기억할 건 뭐다? 스퀘어 인티그러블 하면 좋은 일 많이 생기고 거기다가 디리클렛 3 컨디션스까지 있으면 정말 좋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웬만큼 스무드한 펑션들은 에 대해서는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갔다가 다시 타임 도메인으로 올 수 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타임 도메인에 있는 녀석에서부터 프리퀀시 도메인에 있는 녀석을 얻었잖아요. 내가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본 거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오는 게 합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돌아오는 게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이거를 인버스 푸리어 트랜스폼이라고 해요. 인버스 푸리어 트랜스폼.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x of j 오메가의 인버스 트랜스폼으로 x of t를 얻는 거예요. 자, 그래서 synthesis equation, analysis equation을 배웠고 잠시만요. 아이고, 다운돼 버렸네. 큰일이에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시 얘기하면 스퀘어 인티그러블 한 펑션이면 잠시만요. 네. 다 날아간 줄 알았어요. 어디까지 했죠? 네.
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스퀘어 인티그럽을 하고 디리클레 컨디션까지 만족하거나 아니면 스퀘어 인티그럽을 하기만 해도 어떻다고요? 그 시그널을 e to the j 오메가 t 거의 모든 오메가를 다 써야 되지만 그 녀석들의 웨이티드 인티그랄로 나타낼 수가 있다. 따라서 아이겐 펑션, 아이겐 밸류 관계를 쓰면 우리가 LTI 시스템에서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많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타임 도메인 상에서는 여러분이 로 패스 필터인지 밴드 패스 필터인지 하이 패스 필터인지 아니면 나치 필터면 그 나칭하는 주파수가 얼마인지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는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 입력 시그널이 스퀘어 인티그러블하는 시그널이 들어가면 어떤 식으로 바뀌어 나올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푸리어 트랜스폼을 배웠어요. 자, 그러면 또 당연히 이제 이 푸리어 트랜스폼 그 다음에 인버스 트랜스폼을 배웠는데 수학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x of t가 있으면 얘의 ct, ft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어떻게 됐죠? x of t와 e to the j 오메가 t의 이너 프로덕트, 그러니까 마이너스인 거죠. 그래서 x of t에 있는 e to the j 오메가 t 성분을 뽑아내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given x of t에 대해서 그 다음에 given 어떤 frequency domain 펑션에 대해서 continuous time inverse Fourier transform은 불안해요. 이걸 x of t라고 반드시 쓰진 않겠어요. 제가 x hat of t라고 쓰겠어요. 일단 그럼 어떻게 되냐면 1 over 2파이에 아까 2파이가 나왔던 건 뭐냐면 1 over t였는데 푸리에 시리즈에서는 우리가 2파이 over t를 어때요? 델타로 바꾸니까 분자 분모에 2파이를 곱해줘서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x of t에 이거는 이제 synthesize 하는 거니까 죄송합니다. x of j 오메가에 synthesize 하는 거니까 이 오메가랑 이 오메가랑 일치를 해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을 얘의 인버스 트랜스폼이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시그널이 주어져 있을 때 얘를 푸리에 트랜스폼하고 다시 인버스 트랜스폼 했다고 해서 x of t와 일반적으로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x of t가 어떻다고요? 스퀘어 인티그럽을 하고 거기다가 디리클레 컨디션까지 만족하면 그냥 같은 거죠, 사실상. 왜냐하면 디스컨티뉴어스한 포인트에서는 우극한, 좌극한의 평균값과 같고 그렇게 이제 디스컨티뉴어스 포인트가 또 파이나이트 인터벌에서 파이나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뭐 파이나이트에는 제가 메저가 제로, 길이가 제로인 인터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렉트리컬 엔지니어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 푸리에 트랜스폼뿐만 아니라 인버스 트랜스폼까지 배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그젬플이 쭉 나오는데 여기서는 매우 중요해서 여러분이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을 하면서 이것은 이제 회로 분석할 때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는 회로 할 거니까 이 프리퀀시랑은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프리퀀시 도메인, 어널리시스, 신티시스 뭐 이런 거 매우 중요해요. 회로도. 그래서 회로하는 학생들이든 제어든 통신, 신호 처리, 뭐 레이더, 뭐 뭐든 간에 알겠어요? 지금부터 말하는 몇 개의 이그젬플들은 매우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되겠어요.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거예요. 제일 먼저 제가 양쪽으로 화살표를 하고 가운데다가 컬리그래픽 레터 F를 쓰면 이게 푸리에 트랜스폼 쌍 페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델타 오브 t와 오메가 도메인에서 오메가 주파수 영역에서 상수함수. 그러니까 1 하면 좀 이상하니까 1 for all 오메가 이렇게 썼어요. 예. 컨스탄트죠. 그렇죠? 디렉 델타, 제로의 위치에 있는 디렉 델타와 all one인 함수죠. all one. 이것이 푸리에 트랜스폼 페어예요. 알겠어요? 이것은 어떻게 증명하느냐? 뭐 간단하죠. 이렇게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보면 돼요. 델타를 넣어요. 그러면 여러분 했잖아요. t 영역에서 봐야죠. t의 함수로서 얘는 t 이퀄 0 위치에 뿅 하고 나와 있는데 그 함수에 여기에 곱해졌어요. 그럼 이거 t를 0으로 놓고 보면 이거 1이죠. 높이가. 따라서 1이에요. 그런데 모든 오메가에 대해서 이건 1이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할 건 이거예요. 참고로 x of t는 L1 펑션입니까? 우리가 렉탱귤러 펄스로 생각하면 L1 펑션이죠. 맞아요? 폭이 어떤 델타고 높이가 1 오버 델타인 걸로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적분하면 1이잖아요. 그러니까 L1 펑션이죠. 예.
어떻게 보면 L1 펑션이죠. 그래서 L1이라서 푸리에 트랜스폼은 존재해요. 좋아요. 그런데 L1 펑션인데 실제로는 인버스 트랜스폼이 존재 안 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자, 볼까요? x of j 오메가는 오메가의 함수로서 L1 펑션이에요? 아니죠. 그렇잖아요. 컨스탄트를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적분하면 발산해 버리잖아요. 그럼 L2 펑션이에요? L2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냐면 푸리에 트랜스폼이 존재하고 존재할 necessary sufficient condition은 뭐라고 했죠? L1이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 이그젝트한 센스로 푸리에 플랜처럴 말고 푸리에 트랜스폼은 L1이에요. 근데 L1 펑션을 푸리에 트랜스폼 해도 걔가 L1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도 L1이고 자신의 푸리에 트랜스폼도 L1인 거는 사실 제일 좋겠죠. 근데 그런 거는 굉장히 적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중요한 함수들이 안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상하게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 인버스 트랜스폼이 그대로 성립된다면 요 식이 만족돼야 되죠. 보세요. 얘를 이 녀석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면 여기에 1 over 2파이에 1 e to the j 오메가 t d 오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오른쪽을 잘 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랑 매우 비슷한 게 있어요. 자, e to the j 오메가 t를 모든 오메가에 대해서 적분을 해요. 그러고 나면 무엇의 함수가 되죠? t의 함수가 되죠. 그런데 t가 0일 때는 어떻게 되죠? 이게 1이죠. 1인데 다 적분하면 아까 제가 2파이의 델타라고 하지 않았어요? 2파이의 무한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파이가 되고 참고로 오메가가 0이 아닌 거면 어떻게 되죠? 0이 아닌 녀석이면 코사인 텀만 생각하면 어때요? 이게 대칭이죠. 쭉 이렇게. 근데 사인 텀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오메가 제로에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까지 적분하면 항상 0이잖아요. 코사인도 어때요? 적당한 주기로 적분하면 0이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오메가가 0이 아니면 다 0이란 얘기예요. 보세요. 오메가가 넌제로를 넣어봐요. 넌제로. 어떻게 돼요? 오메가 t를 넌제로로 넣어보세요. t를 넌제로로 넣으면 이게 t의 함수인데 어때요? 적분하면 오메가에 대해서 적분하면 이거 t가 0이 아니니까 제로죠. 알겠어요? 다시 얘기해요. 타임 도메인상에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얘를 여러분이 적분을 해요. 모든 t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컨스탄트일 때는 어때요? 무한대죠. for 오메가 제로가 0일 때. 근데 오메가 제로가 0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0이라고 놓겠다라는 말이랑 비슷해요. 이 말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을 하세요. 예. 그런데 이걸 이렇게만 해놓으면 그냥 t에 대해서 적분하고 나면 이건 뭐 상수거나 이렇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예를 들면 오메가 대신에 잠깐만요. 이렇게 쓰면 헷갈리니까 e to the j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t dt 이렇게 만약 하든가 하면 t에 대해 적분하면 이제 이게 이렇게 바뀌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자, 어쨌거나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디렉 델타가 굉장히 단순한 녀석인데 이것을 타임 도메인 상에서 쉬프팅 한 거예요. t0만큼 딜레이를 줬어요. 딜레이를 주고 나서 또 똑같이 해서 컨티뉴어스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을 계산해 보면 e to the 마이너스 j 오메가 t0인 오메가의 함수가 되죠. 오메가의 함수. 그런데 이 오메가를 쭉 바꾸면 어때요? 페이즈가 선형적으로 쭉 변하죠. 물론 주기적으로 보면 랩 어라운드 하면은 2파이 내에서 이렇게 커졌다 다시 0대 마이너스로 갔다 이렇게 지그재그처럼 그릴 수도 있지만 이것을 언랩 해놓으면 쫙 이렇게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게 되죠. 그래서 딜레이는 리니어 페이즈 시프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흥미로운 게 있는데 이거 이제 제어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걸 보세요. 예전에 봤던 이런 함수가 있었어요. e to the st. 거기서 s를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로 놓으면 이런 시그널이 있었죠. 우리는 여기서 푸리에 시리즈 푸리에 트랜스폼 할 때는 시그마를 제로로 놨어요. 근데 오메가를 제로로 놓으면 어떻게 되죠? e to the 시그마 t 이런 고등학교 때 배운 식이 나오죠. e to the 실수 타임스 t. 그럼 이 실수가 1-1 사이에 아니죠. 이 실수가 뭐든 간에 1이 아닌 이상은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 쪽으로 발산해 버리잖아요. 이런 시그널은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거를 트렁케이트를 해요. 이렇게. 뭐냐면 여기다가 u of t를 곱해요. 그러면 이제 a 값이 양수면 이건 더 이상 발산하지 않죠. 왜냐하면 a가 지금 양수라고 했으니까 요 앞에 first factor는 이렇게 감소하게 되고
두 번째 팩터는 이 음수 쪽을 잘라서 0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0이다가 갑자기 퉁 했다가 쭉 하고 줄어드는 시그널인데 이 시그널이 제어에서 매우 중요해요. 극단적으로 A를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되죠? 아니 A를 무한대로? 그렇죠. A를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 잠시만요. A를 0으로 보내야 되겠죠. 그렇죠. 예, A를 0으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 A를 점점 작은 걸 쓰면 이게 점점 멀리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했었잖아요. 요 익스포넨셜 펑션이 있을 때 e to the minus at라고 돼 있을 때 여기서 접선 그으면 요 a분의 1에 딱 닿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a를 점점 크게 하면 a를 점점 작게 하면 0으로 얘가 이쪽으로 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평평해지잖아요. 이게 유닛 스텝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유닛 스텝 펑션을 잘 어프락시메이션 할 수 있죠. 유닛 스텝이야말로 로봇 팔 같은 거 할 때 쓰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어떤 모터가 있는데 이렇게 팔이 이렇게 있어요. 스페이스 셔틀에 이렇게 움직이고 싶어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도는 모터에다가 어떤 타임 제로에 전원을 인가하면 징 하면서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런 꼴들은 좀 문제가 있지만 요런 꼴들은 이 시그마가 음수면 상당히 그럴듯하죠. 물론 나중에 양수인 것도 나와요. 안 나올 것 같지만 제어할 때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요 시그널의 후리에 트랜스폼은 뭐겠느냐는 거예요. 요 시그널에. 그래서 계산을 해요. 고등학교 때 배운 거 그대로죠. 배운 대로 쭉 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참고로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이게 보세요.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e to the minus 5t ut인 게 s 플러스 5가 분모에 있어요. 저도 이거 많이 헷갈렸거든요. 이게 마이너스인데 왜 플러스야? 짜증나지만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서 이게 만약 s 어떤 컴플렉스 넘버 s의 함수라고 하면 이게 언제 정의가 되지 않죠? s 플러스 5가 0일 때 정의가 안 되죠. 0으로 나눌 수 없다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s는 마이너스 5에서 문제가 되는데 요 마이너스 5가 바로 요 엑스포넌트의 t 앞의 코에피션트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요걸 딱 보면 s equal 마이너스 5랑 관련되어 있는 익스포넨셜이겠구나. e to the 마이너스 5t네요. 이렇게 하면 오히려 편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걸 갖고 있다가 헷갈리니까 차라리 이걸 갖고 있으세요. 머릿속에. 이걸 갖고 있다가 s 자리에 j 오메가를 넣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중에 라플라스 트랜스폼 할 때 딱 이렇게 나와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 시그널을 한번 보세요. 이 시그널은 이제 타임 도메인 상에서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스텝 한 다음에 쭉 이렇게 exponentially decay 하는 거죠. 얘는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겠어요? 주파수 성분을. 어떤 성분을? 일단 타임 제로에서 디스컨티뉴어스하게 팍 점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이 프리퀀시 텀이 전혀 없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 저 A 값인데 A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A가 크면 클수록 얘가 이렇게 줄어들죠. 맞아요? 그러니까 A가 크면 클수록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뾰족해지죠. 그러니까 높은 주파수 성분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푸리에 트랜스폼을 한 다음에 얘의 매그니튜드라고 하거든요. 매그니튜드. 요거 매그니튜드죠. 매그니튜드를 그리면 이렇게 되죠. 요거 계산한 다음에 왜냐하면 리얼이니까 A와 오메가가 A제곱 스퀘어 루트 A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 분의 1이니까 이걸 그리면 A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이게 점점 이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물론 요 값은 낮아지지만 전체 스펙트럼에서 그러니까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프리퀀시에서 봤을 때 이런 뜻이죠. 프리퀀시에서 봤을 때 높은 주파수 성분이 점점 많아지겠죠. A가 크면 클수록. 말이 되죠? 그렇죠? 이게 A가 크면 클수록 e to the minus 100t가 더 빨리 올라갔다 내려가니까 높은 주파수 성분이 더 많아야 되잖아요. 상식에 들어맞죠. 아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거 페이즈 앵글인데 페이즈 앵글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페이즈 앵글은 보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잘 안 와닿아요. 물론 이제 나중에 오디오라든가 이런 거 전송선로 하는 사람들은 저게 시스템일 때 시그널 말고 시스템일 때는 저기서 그룹 딜레이라는 게 있어요. 그룹 딜레이. 그래서 저게 대충 뭐 딜레이 얼마를 주는 거겠군.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과목 할 때 보세요. 이 과목에서도 제가 나중에 잠깐 설명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별로 의미는 없다.
여러분 기억하겠지만 이게 리얼이죠. 지금 또 리얼 밸류드 펑션의 푸리에 트랜스폼이 있어요. 그때 매그니튜드 리스판스, 매그니튜드는 뭐였어요? 매그니튜드는 이븐이었죠. 그 다음에 앵글은 아드였잖아요. 지금 딱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데 타임 도메인 상에서 스퀘어 펄스예요.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적분을 해봐요. 스퀘어니까 요 구간에서만 1이죠. 그래서 1은 쓰지도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요거 넘어가는 거 해보라 그랬죠. 많은 학생들이 이제 이거 하면은 아니 이거 뭐 시험에 나올 것처럼 여러 번 얘기해놓고는 왜 안 했느냐? 기말고사에 낼게요. 그래서 어쨌거나 기말고사에 낸다 그랬어요. 나중에 오늘 수업 안 들은 학생들은 절대 가르쳐주지 마세요. 이미 나간 학생들도 절대 가르쳐주지 말고.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넘어가는 거 해보면은 그 사인 오메가 t1 오메가 이렇게 되거든요. 요거는 그리면은 싱크 펄스가 되죠. 싱크 펄스가 되는데 이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t1이라는 것을 점점 작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극단을 생각하라. 극단적으로 생각하라는 거 아니에요. 극단적인 인간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극단을 생각하라는 것도 제가 말하는 visualize, simplify, 시각화하라. visualize, simplify. 이거 중요하다고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이 simplify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극단을 생각하는 거예요. 극단을 생각해요. T1이 무지무지 커요. 아니, T1이 무지무지 작아요. 작은 극단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높이는 1이니까 디렉 델타는 아니지만 얘가 가다가 팍 올라갔다 내려가겠죠. 이런 시그널은 높은 주파수 성분이 많아야 되겠어요? 적어야 되겠어요? 낮은 주파수 성분이 있으면 있을수록 스무드하고 높은 주파수 성분이 있을수록 뾰족뾰족할 수 있잖아요. 맞는지 봅시다. T1이 커지면 해봤더니 요 싱크 펄스는 요 퍼스트 제로 크로싱이 파이 오버 T1이에요. 그러니까 T1이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돼요?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이게 커지죠. 그렇죠? 아, 높은 주파수 성분이 나오는구나.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기억을 잘 하세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과 관련돼서 여러분이 그 Analysis Synthesis Equation 다시 써볼게요. 제가 Synthesis Equation은 푸리에 트랜스폼을 가지고 합성을 해내는데 오메가로 앞에 1 over 2파이가 있었고 Analysis Equation은 말 그대로 x of t에 오메가 t e to the j 오메가 t 성분이 얼마 있는지 알아내는 요 식이었어요. 얘도 어때요? 얘도 극단을 생각해 보세요. 자, x of t의 극단은 어디 있어요? 무한대도 극단이지만 x of 제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x of 제로? 그럼 어떻게 돼요? t에 제로를 넣으면 얘는 그대로인데 얘는 어때요? 1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x of j 오메가를 적분한 다음에 1 over 2파이로 나누면 x of 제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식이에요. x of 제로는 x of j 오메가를 그냥 적분한 다음에 2파이로 나눠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x가 리얼 이분이잖아요. 그래서 푸리에 트랜스폼도 리얼 이분이거든요. 또 여기서 밑에 걸 볼까요? Analysis Equation에서도 오메가를 제로로 놔보세요. 극단을 생각해서. 그러면 여기가 또 없어지면서 어떤 식이 얻어지냐면 이런 식이 얻어져요. Continuous 푸리에 트랜스폼의 DC 성분은 그 시그널의 적분이다. 이렇게 말로 기억을 하세요. 그러고 나면 지금 요 적분 계산하기 편하죠. 적분 계산하면 뭐예요? 2t1이잖아요. 그렇죠? 2t1. 이거 적분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높이가 2t1이죠.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데 요 싱크 펑션은 사실 적분이 엄밀한 얘기의 의미로는 안 되는 펑션이에요. 저게. 그런데 이렇게 적분 어떻게 하냐면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쭉 가면서 수렴하는 아까 푸리에 플랜차를 할 때 제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렇게 시메트리컬하게 쭉 넓어지는 그런 걸로 하면 제가 수렴하거든요. 근데 뭘로 할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얘를 적분하면 어때요? 얘 적분하면 x0 해야 되잖아요. x0 1이잖아요. 그래서 이 싱크 펑션도 이제 여러분이 적분값이 물론 적분을 잘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놀랍게도 요 삼각형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는 이 싱크 펑션은 마이너스도 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쭉 늘릴 때는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수렴을 할 거 아니에요. 적분을 하면. 그런데 그게 요 삼각형 그러니까 첫 번째 제로 크로싱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첫 번째와 마이너스 첫 번째라고 할까요?
그렇게 되는 요 삼각형 면적과 요 적분이 관련이 있는 거예요. 1 over 2파이 빼고. 그러니까 사실은 요 적분 자체는 1 over 2파이 뺀 거니까 에리어와 같아요. 저 삼각형에. 놀랍죠?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상한 적분들 있잖아요. 사실 수학의 정석에도 나오는 좀 괴로운 적분들 있잖아요. 저 후리에 트랜스폼 이용하면 금방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QE에 여러분이 이제 석사 할 때는 이제 지금은 면접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류 전형하고 개별 면접을 해요. 교수들한테. 그걸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시험을 보진 않아요, 이제. 예전에 구술 면접을 했는데 이제는 그냥 면접을 해요. 네. 구술 면접은 학과를 물어보는 거죠, 내용을. 근데 QE 즉 박사 자격 시험은 여전히 시험을 보는데 수학 과목이 있어요, 거기. 그 수학이라고 해서도 뭐 수학이 아니라 실제로 딱 두 개예요. 하나는 이제 뭐 제어 관련돼서 나오던 것, 그러니까 뭐 선형대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하나는 시노미 시스템 관련된 게 나오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교수님들이 저거 좋아해요. 이상한 함수 주고는 저거 적분하라 그러는데 언뜻 보면 밑도 끝도 없잖아요. 근데 후리에 트랜스폼이 쉽게 되는 함수들이에요. 그래서 후리에 트랜스폼을 딱 한 다음에 풀면은 뭐 금방 적분이 사실상 되죠. 이밸류에이션만 할 줄 알면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기억해야 될 게 이거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이 그 물리 시간에 uncertainty principle이라는 걸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였죠? 그게? 양자역학적인 그런 어떤 미시의 세계로 가면 어떤 입자가 있을 때 그 입자의 뭐예요? 어떤 특정 시각에 어디에 있는지 뭐 위치라든가 뭐 속력 이런데 뭐 알 수 없다 뭐 이런 게 있었죠. 위치와 공간 뭐 이런 거였나요? 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게 이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에 가우시안 펄스가 있어요. 가우시안 펄스. 얘는 어떻게 되죠? t 제곱이에요. t 제곱이고 어때요? t 제곱이고 a는 이제 당연히 양수예요. a는 양수. 예. 그러면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여러분이 확률 시간에 정규 분포할 때 해봤잖아요, 이미. 그때는 a가 어떻게 됐었어요? 저 at 제곱이 아니라 뭐 어떻게 돼 있었죠?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평균 제곱 뭐 이렇게 됐나요? 예. 그런 거였죠. 예. 시그마 제곱분의였던 것 같아요. 예. 다시 여러분이 봤을 때는 확률 밀도 함수로 했을 때는 뭐 이런 거였죠. e to the 마이너스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2 어디 갔어요? 2 있던가? 2 있었던 것 같은데 그쵸? 아, 확률 수업을 안 하다 보면 저런 걸 까먹어요. 큰일이에요. 예. 거의 뭐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자, 어쨌거나 요거를 a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러면 요 베리언스에 해당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요 함수를 전체 적분한 거를 뭐 노멀라이즈하고 한 베리언스에 해당하는 게 있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에 해당하는 게 있는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에 해당하는 게 1 over 스퀘어 루트 2예요. 스퀘어 루트 1 over 스퀘어 루트 2가 아니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에 해당하는 게 요거고 그 다음에 얘를 후리에 트랜스폼하면 놀라운 게 뭐냐면 가우시안 펄스는 후리에 트랜스폼하면 가우시안 펄스가 돼요.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또 베리언스에 해당하는 걸 찾잖아요. 요 두 개를 이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베리언스가 아니라 곱하면 1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 어떤 함수도 요것보다 왼쪽에서의 그러니까 어떤 확률 밀도 함수가 있을 때 거기서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에 해당하는 것과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가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에 해당하는 걸 구한 다음에 곱했을 때 가우시안 펄스의 이 곱보다 작게 못 만들어요. 그게 uncertainty principle과 관련이 있대요. 저도 몰라요. 정확하게 어떻게 증명하는지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런 함수들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거 말고도 이제 몇 개 더 있는데 정리를 제가 했어요. 여기. 자, 일단 오늘 처음 한 게 뭐였죠? 요거였죠. 디렉 델타 오브 t는 오메가, for all 오메가라고 했어요. for all 오메가 함수. 그 다음에 얘를 딜레이 주면 리니어 페이즈 시프트인데 어때요? 이 t0가 어때요? 이 시프트 되느냐? 이거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실 이거예요. 1 하면은 2파이 델타 오브 오메가가 돼요. 예, 타임 도메인 상에서 컨스탄트는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디렉 델타예요. 그래서 얘와 얘는 서로 듀얼하죠. 듀얼.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 컨스탄트는 프리퀀시 도메인 디렉 델타고 타임 도메인 디렉 델타는 프리퀀시 도메인 컨스탄트예요.
자세히 보시면 synthesis equation과 analysis equation이 어때요? 앞에 있는 이런 상수 빼고 나면 모양이 똑같이 생겼잖아요. 맞아요? 부호도 빼고. 알겠어요? 그래서 한쪽에서 디렉 델타면 저쪽에서 컨스탄트였다 그러면 거꾸로 컨스탄트였으면 디렉 델타가 되는 거예요. 물론 앞에 붙는 코에피션트는 주의해야 돼요. 1에서는 2파이가 붙지만 델타일 때는 그냥 1로 가요. 그 다음에 e to the j 오메가 0t는 2파이의 델타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1 제로예요. 그 다음에 요건 했었죠 조금 전에. e to the 마이너스 at ut는 1 over a 플러스 j 오메가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요걸로 기억하라 그랬죠. 요걸로 j 오메가 s 대신에 j 오메가. 그 다음에 지금 한 게 뭐였어요? 타임 도메인 스퀘어 웨이브는 프리퀀시 도메인 싱크였죠. 거꾸로 타임 도메인 싱크는 프리퀀시 도메인 렉탱귤러 펄스가 돼요. 알겠어요? 네. 아이고. 잠시만요. 네. 주의할 것은 이제 요 간격 이런 건데 이거는 이제 숙제로 또 나올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어쨌거나 이 컨티뉴어스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과 그의 인버스 트랜스폼에 대해서 배웠어요. 네. 그래서 결론은 뭐다? 결론 오늘 배운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좀 더 큰 set of continuous time signals를 다루고 싶었어요. 맞습니까? 예. 요런 셋뿐만 아니라 더 큰 셋을 다루고 싶었어요. 이렇게 어떤 a 오메가로 e to the j 오메가 t의 코에피션트가 돼서 모든 오메가에 대해서 적분된 꼴의 시그널. 근데 저거를 찾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죠. 정확하게 exact하게 저 셋이 if and only if면 저 셋에 속한다 이런 거 못 찾았어요. 하지만 어떻다고요? L2면 그냥 저 셋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L1이면 타임에서 프리퀀시로는 잘 간다. 그것이 또 L1이면 거꾸로도 오는데 반드시 그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다? L2면 제일 좋고 디리클렛 컨디션까지 만족하면 제일 좋다. 하지만 아닌 함수들, 델타 함수들 이런 거죠. e to the j 오메가 0t 이런 것들 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함수들도 매우 유용하다. 그때는 그냥 synthesis, analysis equation이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그냥 막 쓴다. 하지만 주의해야 한다. 알겠어요? 여러분이 엄밀한 논문을 쓰면 쓸수록 엄밀한 수학이 필요해요. 그런데 아주 엄밀하게 하지 않잖아요. approximation 할 때는 이런 엄밀한 게 필요 없어요. 아마 그래서 제가 아는 회로 전공하신 교수님들 중에서 아무도 해석학을 안 듣는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해석학 하기 싫어서 다 회로 전공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대충 끝난 것 같고요. 원래 꿈은 장대했는데 그쵸? 네. 렉처 노트 8을 다 하고 싶었는데 이건 다 못한 것 같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그럼 일단 녹화는 여기서 제가 중단을 하고요. 우리 다들 나가지 마시고 우리 보강 언제 할지 대충 보도록 합시다.